밀레니얼 세대 팀원들이 리더에게 격식과 예의를 갖춰서 업무 지시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그러면 리더의 지위가 팀원들에게 좀 약해 보이거나 무시당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리더가 생각을 바꿔야만 하는 걸까요? 이제 대개 뭐 밀레니얼 세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80년대생들을 밀레니얼 세대 또 뭐 Z 세대 하게 되면은 이제 95년생 이후를 보통 우리가 이제 Z 세대 그러는데 대개 이제 뭐 요즘은 뭐 MZ 세대 그래가지고서 밀레니얼 세대 M과 Z 세대의 G를 우리가 앞서 MZ 세대 뭐 보통 이제 젊은 신세대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통칭해서 이제 밀레니얼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개 상대적으로 실무자들에 비해서 연령 차이가 많이 나는 팀장이나 혹은 임원이나 이런 소위 리더 그룹들은 구성원들에게 조금 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권위적으로 말을 하거나 혹은 조금 더 수직적인 측면에서 뭘 이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말투라든지 혹은 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떤 부하 다루듯이 하는 그런 어법보다는 좀 더 존중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듯한 그러한 용어들이나 혹은 직위 호칭이나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대개 이제 예의와 격식을 갖다 갖추라고 하는 이야기는 함부로 말하거나 무시하듯이 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상세하게 팀장들이 일을 할 때도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언제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일이 끝났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뭐 다음 주까지 뭐뭐 해서 해봐 하고 대충 두리뭉실 하는 것은 요즘 특히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좀 더 정확하게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일을 지시한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야 본인들도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한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무시하는 듯한 말투를 쓰거나 혹은 권위적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서 권위적인 어투를 갖다 사용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제스처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 직책이야 당연히 팀장이니까 젊은 사람들 혹은 MZ 세대들이 팀장의 지시사항을 듣겠지만 특히 나이 차이가 좀 날 때 리더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비언어적인 행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언어적인 행위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비언어적인 행위들 중에 우리가 특별한 것이 뭐냐 하면은 표정이라든지 말투라든지 그리고 음색이라든지 그리고 뉘앙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소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들에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느낄 가능성이 많은 것들이 좀 많죠. 그래서 뭐 특히 이제 많이 느낄 가능성이 있는 게 좀 더 권위적으로 말을 한다든지 혹은 명확하지 않게 말을 한다든지 혹은 뭐 윗사람을 갖다가 너무 강조하는 듯한 그런 말투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예의와 격식에 좀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권위적으로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수평적인 동료로서 대하는 듯한 태도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MZ 세대로 많이 바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리더로서 회의 때마다 업무적 경험과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게 팀원들은 또 한편으로는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무의미한 시간 때우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간극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뭐 제가 볼 때는 팀장들이 뭐 해당 업무에 대한 과거의 경험을 한 번쯤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마치 정가의 보도처럼 계속 반복하는 것은 옳지는 않죠. 그래서 팀원들에게 업무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해 준다든지 그리고 이 일의 목적을 설명해 준다든지 하는 것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개 이제 조직의 장들이나 윗사람들이 실무자들한테 일을 지시할 때 무엇을 언제까지 하라는 이야기는 곧잘 합니다. 그래서 뭐 무엇, what을, when, 언제까지 하라는 이야기는 곧잘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뭐 why도 이야기를 잘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의도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근데 이제 잘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하는 결과물에 대한 것을 사전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상당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원하는 결과물에 대한 부분들은
실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게 해서 그 실행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내용들을 들어보고 그 다음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바와 일치하는지를 갖다 컨펌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대개 이제 회의할 때나 업무를 지시하는 현장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게 되면은 리더들이 지나치게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장황하게 현상 설명하는데 굉장히 공을 갖다가 많이 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과거의 뭐 백그라운드라든지 혹은 비슷한 일들에 대한 본인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이 일이 완료가 되었을 때 결과물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잘 합의를 하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일 자체에 대한 현황 파악에 대한 부분이나 혹은 배경 설명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 줄이고, 결과물이 어떻게 모습이 나와야 되는지를 실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고, 그리고 그 결과물을 이루어내기 위한 전략과 방법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좀 더 고민을 하게 해서 리더가 코칭하는 데 시간을 갖다가 많이 쏟아부어야지, 리더가 너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 리더는 말을 좀 줄이고, 그리고 실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은 점심시간을 온전히 쉬는 휴게 시간으로 생각을 하는데, 또 리더로서 직원들과 즐겁게 식사하면서 업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럴 때마다 좀 싫어하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오롯이 직원들에게 휴게 시간을 주는 게 맞을까요? 그 시간도 업무의 연장선 아닌가요? 근데 대개 이제 식사 시간은 사실은 보전해 주는 게 맞죠. 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제가 과거 경험으로 보면은 뭐 회의 시간을 갖다가 식사를 하면서 회의를 하자 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이 식사 시간은 사실은 밥을 먹어야 되는 시간인데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도시락 까먹으면서 뭔가 회의를 해가지고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자 그러는데, 뭐 그거야 어쩔 수 없이 급한 일이 있을 때 어쩌다 한 번의 일이지,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식사 시간은 온전히 배려해 주는 게 맞죠. 그래서 일을 하고 나서 식사 시간 1시간은 본인이 그 쉬는 시간을 활용을 갖다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나서 본인이 좀 쉬기도 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산책을 할 수도 있고, 또 가끔씩은 피곤하면은 잠깐 눈을 붙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1시간은 휴게 시간으로서 줘야지, 그 시간을 갖다가 리더들이 이용을 해가지고서 밥을 먹으면서 회의를 한다든지 일 이야기를 가볍게 할 수는 있겠죠. 밥 먹으면서 일 이야기를 많을 수는 없으니까 대화를 갖다가 하니까. 근데 이제 뭐 그 대화하는 것조차도 뭐 하지 마라 뭐 이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식사 시간은 어디까지나 휴식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걸 갖다 이용을 해서 리더들이 업무를 갖다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뭐 어쩌다가 한번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걸 갖다가 정가의 보도처럼 매번마다 팀장이 팀원들하고 밥 먹으러 가자 그래 놓고 회의 시간의 연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